안녕하십니까.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좌판이, 우판이, 진보니, 보수니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개념 관련을 이렇게 좀 보면요. 특정한 세력들을 딱 이렇게 고정화 시켜 놓죠. 이 문학평론가 이나영님의 기고문을 보면요. 정확하게 잘 이렇게 진보의 얼굴이라는 이 제목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수십 년 전에 이 배치된 구도 안에서 이건 해방 이후부터라는 뜻입니다. 어느 진영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이념을 천명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이제 진보니 보수니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진보와 이 보수는 전혀 배치된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배치된 이 개념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이렇게 설명이 잘 하셨죠, 이분이. 지금 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실제로 절박한 문제와 필요한 가치를 새롭게 갱신해 나가고 있느냐를 물어야 돼. 이게 이제 이걸 제대로 실천하는 쪽이 진보고요.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가치니 뭐니가 뭐가 중요하냐. 있는 그대로 살자. 이게 보수라는 것이죠. 과연 그럼 우리 지금 이 한국 사회, 특히 이분은 이번 선거를 보고 이 수년간의 대한민국의 이 정치권을 보면서 쓰신 것 같아요. 이 대의민주주의 제도 안에 평화운동, 또 기후운동, 이 퀘어 페미니즘, 장애인 권리, 질병 담론 등 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의제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요, 이 억압과 폭력, 이런 기득권의 인적 교체 이후에나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 범민주진영, 특히 제일 덩치가 큰 게 민주당이죠. 자, 윤석열이 있는 한 아무것도 못한다. 윤석열 갈아치우고. 자, 이게 문재인 정권을 한번 보시죠. 사실 당시에도요.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 크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죠. 자, 아주 긍정적인 이 진보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거 하나로 치자면은 이 남북 관계였죠. 남북 관계.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은 전형적인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이 진보의 그 본 모습이었다라고 치면요. 또 하나 머릿속에 가득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검찰 개혁 문제였죠. 이 검찰 개혁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이 진보의 본 모습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이요, 이 평화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절박한 이 서민들의 삶,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또한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들, 그 가치죠. 이 정치의 본령, 이 가치를 이 개선시키기 위한 것에 실질적인 이 큰 화두였는가라고 봤을 때는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그건데요. 이 기득권의 인적 교체 이후에 나중에 해결해도 되는 문제로 밀려나고 있다. 이 진보의 가치가 획일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이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자, 우선 중도를 한번 보시죠. 이 중도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지는 이 의견도 아니고 저 의견도 아니고, 이런 양비론 양시론하고는 틀린 개념이다. 좌파 우파 혹은 보수 진보 이것이 아니고요. 이 때 시에 따라서 이 동일한 정책도 나을 수가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이 중도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이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순간에 이 제대로 된 이 중도주의, 이 중도적 어떤 사상, 이 부분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죠. 이거에 기초해서 한번 그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를 한번 뭐 몇 명의 인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이 김재섭 이 도봉에서 당선된 이 서른 몇 살, 6살이죠, 불과. 이 김재섭 의원, 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위 중도의 가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자, 이를 실천하는 이 정치인이 향후에 될 것 같습니다. 이, 얼마 전 그 홍준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친윤계들이요, 이, 국민이 이 정당의 주인이 아니다. 이 국힘의 주인은 당원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뭐 지금도 이제 이번 이제 새로운 전당대회 때도 이 당원 100%로 이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요 김재섭 그 당선자의 이 말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요. 국민의 주권과 혈세를 받아 운영된다. 국민의힘은요, 당연히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있죠. 그리고 당 운영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이 보조금을 받잖아요. 당 운영비도 받고. 이 주인은 이 국민이다. 이 전면 구구 거의 뭐 구구 정당이라 봐야 되죠. 이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이런 주장을 했죠. 이 이탄희 의원을 한번 볼까요? 이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시대적 개혁의 장애물이 민주당인 것 같다. 이거는 전제가 있어요. 이 183석이라는 것을 몰아준 이 민주당이요, 취사 선택해서 어떤 거는 어떤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일단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 이 183석이라는 민의에 입각해서 바꿨잖아요, 그죠? 근데 위성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적 민의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83석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지 않았죠. 전형적으로 이 중도의 이 개념인 이해관계 그리고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죠. 합리적이어야 되죠. 이런 차원으로 볼 때에 이 뭐 국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민주당 역시 진보 정당은 아니다. 이 진보의 개념에 그 충실한 정당은 아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요, 이 중도의 가치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의 장점은요, 지금 그 현실적으로 저는 한국 사회 그리고 정치권 이 중도주의의 이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이런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진영 논리에 자유롭습니다. 그나마 완벽하게 자유로운 건 아니죠. 이 진영 논리에 완벽하게 자유로우면 한국 정치가 현재 그러겠습니까?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못 버티고 우리 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 이탄희 의원 그리고 홍성구 의원들 그 불출마의 변을 보면요, 이 진영 논리에서 완벽하게 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실현하기 어려운, 이겨내지 못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물론 뭐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겨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소신 결기의 차원에서 저 불출마를 했지만요. 나머지 그 누구 또 한 분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민주당 저번 총선에 불출마하신 분이요. 대부분 이 진영 논리의 압박에 버티지 못하고 이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지금 추미애 의원 발언입니다. 국회의장 출마한다고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혁신 공천 혁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속내는 명백하죠. 아, 개딸들의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 개딸들이 씹어대기 시작하면은 이 물 건너간다. 자,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 자기가 불리할 때 3년 전 경선 때는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 정당의 주인은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해서 상대방 후보의 팬덤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이었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렇게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그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 나중에 제가 한번 달아보겠지만요. 김재섭 의원 당선자가 얘기했던 국민 혈세 그리고 대의제 즉 국민을 대신해서 이 국회의회는 각각의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의원 하나하나가 국민입니다. 곧. 따라서 이 정당의 주인은 이 당원이라는 여기에 방점을 뚫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 중도조차도 저는 이 민주당은 벗어나고 있다. 중도라고 진보는커녕 중도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청래 의원이 참 속단 말로 쪽팔리죠. 개딸 분노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저 이런 것들이요. 이 중도의 개념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진보는커녕 중도도 아니다. 저는 우경화의 그 전조 현상이 이재명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이 우경화의 이 전조 현상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죠. 자, 이런 거죠. 수박, 칠적 처단하자. 자, 상태, 이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죠. 이 우경화되면 이 극장화 구고 같은 경우에 통한다고 하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대표적인 공통점이 폭력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자체가 본인들은 이걸 폭력이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이건 이제 윤현찬 그 지역구에 의원 지역구에 이제 내걸은 현수막입니다. 이 실제로요. 이 윤석열은 그 물러가라. 김건희 특검 받아라. 자, 이런 현수막이 아니고 그런 현수막은 얼마든지 걸 수가 있죠. 왜요? 전 국민적 동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죠? 이 윤영찬은 의원직 사퇴하고 중원에서 당장 떠나주길 바란다. 개딸들이 건 겁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전해철은 민주당에서 꺼져라. 이런 것들이 이 보수화 되어 가고 있다. 이 극우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그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중도의 모습에서는요 전혀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이 총선 끝나자마자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그 검찰청 내 술판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이화영이 민주당 뭐 설사 당원이라고 할지라도요. 민주당 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 당원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민주당과 이화영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으로 구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이에요. 현재 이 민주당과 이화영은 관계가 없고요. 이재명 대표와도 실질적으로 현재 관계가 없지요. 그 양반의 주장 관련해서 이 박범계 의원 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진위 여부도 뭐 전혀 체크하지 않고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이게 수원지검이 찾아갔을 때 모습입니다. 이 현재 우리 국민들은요,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정신적으로도 이 윤석열 정권 들어온 뒤에 상당히 피폐돼 있고요.
이 극한 대결 속에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 시간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효용적인 이런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런 모습 자체가 이 당이 지금 똥오줌을 가리고 있지 못하다. 이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이 민의의 진정한 뜻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역시도 우경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중도적 모습이 전혀 아니고요. 이 진보의 모습도 전혀 아니란 얘기죠. 자, 이 최연소 당선자죠. 이 김용태 당선자를 보면요. 이 경향신문 인터를 보면 참 주옥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 국회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 저탄소 이 에너지로 전환해서 역할을 하고 싶다. 자기의 포부입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많이 끌어올려야 한다. 이 아리백 문제는요, 단순히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떠나서요, 굉장히 위축되게 돼 있죠. 아마 2030년에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아리백 관련해서 이 수출 이 규제가 이 본격화되죠. 제조업체들 전부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 그 이유죠. 지금 민주당이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담론, 이 진보의 담론 있죠. 이 기후변화 위기도 이 진보의 담론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실천을 하고 있느냐? 전혀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친구, 이 포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중도의 모습이다. 전형적인 중도의 모습입니다. 인터뷰 내내 내용이요. 그리고 타신문사의 인터뷰에도 이재명이 나쁘다, 민주당이 나쁘다, 이런 소위 말해서 이 서로 나쁘다라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친구가 아닌 거죠. 이것도 잘 볼 필요가 있어. 어떤 인물이 이 당대표 돼야 되냐?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보수의 가치에 충성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보수의 가치는요,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이 중도의 가치, 진보의 가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대화를 이끌고 정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정답이잖아요, 정답. 정답인데요. 민주당 당선자가 이런 말을 했으면은 감탄할 일이 없죠. 이 국힘 이 당선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상당히 대단한 거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 국힘을 장악해야 되죠. 그래서 진정한 이 중도의 모습, 진정한 이 보수의 모습, 이런 그 모습으로 이 국힘이 바뀌어야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못하느냐가 아니고 이제는 누가 잘하냐의 경쟁을 민주당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전당대회 당원 투표 이 100% 룰에 대해서도 이 김재섭 의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회는 정당은 그 주인은 국민이다. 물론 뭐 당원도 주인일 수 있고 의원도 주인일 수 있죠. 그렇지만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뜻에 복무하고 받들어서 더 국민들한테 봉사하겠다. 정권을 쟁취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방점을 둬야 이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제목을요, 이 중도 모수라고 이렇게 이 친구들을 표현을 했는데요. 중도 우파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이 우 쪽에 좀 가까운 이 친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점은 이 중도에 두고 있다. 이런 친구들이 기후변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좀 그 진보나 보수의 이 공통의 담론을 좀 실현하는, 확장하는 좀 이런 국회 정치권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자, 국민들이 이 절박해하는 뭐 기초를 쌓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물론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요. 이런 피켓 들고 성명서 발표하고 시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정책이 뒷받침되는 이런데 그 신경을 써야 되고요. 민주당이 진정한 진보라면, 또 진정한 중도라면요.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있든 없든, 자, 윤석열 정권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담론들을 다시 하나 좀 이렇게 끌어내고요. 각 개별별로 좀 확장시키는, 자, 이러한 그 민주당이 돼야 이 중도로서의 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이런 그 특정 이 구구화된 모습의 소위 말하는 이 개딸, 자, 이들하고 당연히 결별을 해야 되죠. 이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결국 뭐까지 주장을 합니까? 국회의장도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국회의장은 누가 뽑습니까? 국민들의 뜻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죠? 좀 상당히 이 민주당의 우경화되는 이 모습에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이 국민들이 좀 이 눈을 좀 부릅뜨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이 진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진보 진영의 가장 큰 축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덩치 큰. 이 민주당에 대한 따가운 그 질책을 하는데 주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